강하단 말이야. 이거 무슨 300km나 탈 수 있다고? 오, 부팅 빨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농부의 데이빗경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지금 차에 탑승되어 있는데 쭉 둘러보면 이거 디피코사의 포트로 P250이 아닌데 다르죠? 차 모양이. 이번에 새로운 전기차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돈내산으로 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왜 기존의 전기차가 P250 모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꿨냐? 장거리 운행을 해야 될 업무가 많이 생겼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거리하고 그 다음에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는 고민하다가 보조금이 이렇게 딱 걸리는 거예요. 보조금이 내년 되면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P350을 기다릴 수는 있었는데 기다리기 어려워가지고 보조금만 그대로 유지된다면 좀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데 마침 또 보조금이 올해가 좀 센 것 같고 내년 되면 조금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결국 이 차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차 이름은 회사는 모빌리티 네트웍스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차명은 세아벤입니다. 2인승 벤이에요. 2인승. 국산이 아니라 90% 이상 중국 차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100% 가까이. 그 일부 10% 정도에 대한 국산화는 나중에 설명하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차 중국차라고 했죠. 중국차 기업은 지리자동차에서 만들었어요. 관계자분은 어떻게 좀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포트로 P250 디피코사죠. 이 모델을 가지고 리뷰를 앞서 하고 요즘 지금까지도 쭉 탔고 얼마 전에 운행을 종료하고 중고로 판매를 하려고 올려는 놨는데 팔기가 힘드네요. 이 차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보조금 때문에 빨리 차를 바꿔야겠다. 장거리 운행하는 거를 고속 충전 단자가 있는 차를 빨리 해야겠다. 어떡할까 막 이제 찾는 와중에 뭐 다니고도 있었고 이티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중국 기업 회사 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고는 국산으로 쭉 살펴봤어요. 차종별로. 그래서 2밴을 살까 4밴을 살까도 고민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 세아벤 이 차는 최근에 나온 차예요. 뭐 그전부터 사전 예약이 쫙쫙쫙쫙 있었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차를 찾는 와중에서 이 차 보고선 우선은 디자인도 좋고 그다음에 내부 안전성 기준도 괜찮네. 구매하게 된 거예요. 상세한 기능별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장점, 단점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앞에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완속으로 해서 가득 완충을 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가 떴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평균 주행 가는 거리가 184km예요. 그 회생 제동을 잘 관리하면서 하다 보면 운전 습관이 좋으면 그 정도까지 되겠는데 300km? 깜짝 놀랐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부터 해서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이제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승용차 분위기가 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나고 저는 이제 차를 구매하자마자 이 루밀러 블랙박스 여러분들 필수 장착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유라이브사의 M7000이라는 모델을 샀는데 요것도 역시 제품별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와,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계기판 클러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에코 모드, 그 다음 미끄럼 방지, 그 다음에 파워 모드, 그 다음에 요게 회생제동 단계 조절하는 거고, 이거는 경사로 밀림 방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라이트 높이 조절하는 거. 와, 이것까지 있다. 와, 이야, 사이드 미러가 조정이 돼요, 여기 안에서. 그리고 문 열림 잠금 버튼이 이쪽으로 돼 있고요. 와, 창문 도어가 운전석에서도 조수석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동이에요. 내려가는 것만, 올라가는 거는 자동이 아니에요. Nope. 이번에는 이제 차키, 디지털 키이긴 한데 그냥 평범한 키로 돼 있죠. 이 차는 열쇠로 시동을 겁니다. 아주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게 매력이에요. 사이드 브레이크, 이것도 있는 게 안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전자식이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급발진에 대한 거라던가 이런 게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다. 키를 이렇게 꼽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지금 현재 반시동 상태입니다. 이 시동 거는 방식은 우선 한번 이렇게 돌려놓고 반시동 상태로 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한 번 더 눌러야지 레디가 뜨죠. 어느 차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EV6도 타보고 EV9도 시승도 해보고, 그 다음에 니로 EV도 시승도 해보고, 요거 레디라는 표시는 시동 걸렸다. 그 다음에 벌써 99%까지 떨어졌네요. 예, 근데 아직 이거 300km,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도 주행거리가 300km가 달릴 수 있다. 아, 이거 되게 의심스러웠어요. 이게 조만간 업데이트를 해서 개선을 하겠죠. 그다음에 지금 블루투스 아이폰 지금 제가 촬영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홈 메뉴고요.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라디오가 있어요. 라디오도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아니면 자기 지역에 있는 주파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103.1, 여기 원주의 SBS, 예, 음악은나 비디오는 USB를 통해서 연결만 하면 재생이 되게끔 나오는 거고요. 이 후방 카메라, 예, 차 위에 있다 보니까 저 이거 처음에 주차할 때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차가 낸 게 이렇게 보조 거울 여기 달고 저쪽 위에도 보조 거울을 달았죠. 이걸 하면서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측면 주차는 편하게 되는데 공식이 있으니까 포트로에 비해서 차가 길이가 엄청 길어졌다 보니까 이거 어디야? 좀 사이즈가 좀 적응을 했죠. 예. 차량 환경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와, 오,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앞 범퍼 쪽에 센서가 달려 있는데 전방 추돌 상황 감지 시 긴급 감속을 제동합니다 라고 뜨죠. 그러니까 경고가 아니라 보조예요. 몇 번 운전하면서 봤는데 얘가 조금 예민하긴 합니다. 간혹 가다가 막 드르르르 거려요. ABS 같이 좀 소음은 있는데 지가 감지를 하면 차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 켜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전조등 유지 설정은 말 그대로 시동 끄고선 몇 초 있다 꺼진다 하는데 저는 즉시 꺼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쩔 때는 즉시 꺼짐이 될 때도 있고 한 30초 있다 꺼지는 경우가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조금 좀 오류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타이어 공기압 초기화, 이것도 하나 물어볼 거예요. 가서 이제 점검을 해볼 거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 노란색으로 해서 공기압이 이상이 있다라고 센서가 뜨겠죠. 뜨겠는데 이게 자주 뜨는 거예요. 가끔씩. 이따가 만약에 뜨게 되면은 보겠지만 이게 공기압이 바퀴가 60, 뒷바퀴가 78, 이것도 높은 거거든요 사실. 근데도 제가 거의 요 맞춰서 공기압을 체크를 했는데도
그리고 나서 초기화를 눌렀는데도 간혹가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AS센터 가서 확인도 해봐야 되고요. T맵이 있어요. T맵. 그러나 블루투스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전화 기능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브라우저, 이거는 지금 핫스팟하고 여기 있는 와이파이 버튼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하면 인터넷도 되고 뭐 유튜브도 되는데, 운전 중에는 정지됩니다. 예. 시스템 설정 가면 이제 화면에 대한 밝기 조절, 근데 크게 신경 쓸 게는 없어요. 예. 소리도 여기도 얘기할 게 있어요. 자, 3개가 있어요. 미디어, 벨소리, 통화가 있는데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뭐 특히 미디어 부분, 시동 끄고 다시 시동을 걸면 저는 항상 25로 놔뒀거든요. 25, 26으로 놓고서 음악을 트는데 시동 껐다가 키면 다시 19가 되거나 떨어져 있어요. 근데 통화라던가 이런 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벨소리도 이렇게 해서 맞춰놨고요. 요게 조금 이상해요. 예, 그거. 자, 프로필은 뭐 알다시피 제 차에 대한 프로필, 그 다음에 가족들이랑 같이 운행할 거면 프로필 추가해서 자기 운전 스타일에 대해서 맞춰서 하는 거고요. 시간도 뭐 알다시피 GPS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24시간 운행입니다. 예, 언어는 당연히 한국어. 중국 차인데 중국어가 없어. 시스템에 대한 걸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 자기가 여기 보면은 LTE망이 여기 있어요. 여기 가까이 보시면 LTE망이 있는데 연결이 돼서 지가 알아서 조정을 합니다. 업데이트를 해요. 컴퓨터 같이 해서 다시 업데이터, 그때마다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QR코드 같은 경우는 차대 번호 있는 거고요. 위치도 GPS로 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켜놓기만 하면 운전하는데 없습니다. 지금 앱은 이 정도 밖에 없지만 추후에 이게 안드로이드 올인원하고 카플레이가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포트로에 대해서 좀 요거 개선했으면 하는데 이 차는 있어요. 공조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여기 누르면 운전석에 대한 온열, 풍향 시트, 조수석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에어백도 여기 있고 여기 어디 있다고 했는데 하여튼 여기에 조수석까지 에어백이 돼 있고, 또는 이제 창문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고 하면 열리고, 요거는 비가 오는 날 이렇게 해서 하면 열선, 사이드 미러의 열선, 그 다음에 핸들 열선. 와, 지금 키면 안 되겠지만 한번 눌러볼게요. 핸들 열선 이거 해봤거든요. 3단, 2단, 1단, 그 다음에 끄는 거 해봤는데 요거 만져보니까 되게 뜨끈뜨끈. 이쪽에는 없지만은 뭐 여러가지 할 건 없고, 뭐 오토크루즈라던가 이런 기능은 없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비어 있을 때고, 여기 보면은 자, 이전 버튼이나 음성 인식 버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음소거 버튼, 이거는 이제 채널이나 다음 트랙 이동하는 거, 이거 볼륨 조정, 그 다음에 누르면 플레이 되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드는 말 그대로 설정하기 나름이죠. 그 다음에 전화통화 종료 버튼, 요런 것만 딱 있는데 요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신기한 거는 오토 와이퍼인데 오토가 돼요. 지금은 꺼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특이한 거는 거꾸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사셨으면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속도 조절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느리게 딱 있는데, 아래로 내리면 그냥 한번 와이퍼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한 단계만 딱 올리면 지금 이제 오토 모드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도 오토가 돼 있어요. 이 센서가 비 올 때 이제 상황이라던가 햇빛에 대한 걸로 해서 라이트가 켜지고 끄지고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리고 여기 위에 이것도 나중에 업데이트를 위해서 하는데, 차선 이탈 뭐 방지, 경고, 이런 거라던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요게 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핸들로 다시 와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핸들 조정바가 없어요. 다 사람 신체나 운전자에 따라서 이거를 당기고 밀고 위아래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납 공간은 넉넉하게 돼 있는데 저는 요거를 추가적으로 장착했어요. USB도 좀 호환도 될 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아쉬운 게 시거잭하고 여기 있는 것도 편하긴 한데 이게 단자가 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하게끔 하면서 수납함하고 음료수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근데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가잭이 뭐냐면 요겁니다. 여기다가 강력하게 부착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부터 음성이 떴죠. 만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M7000이라는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최신 모델이긴 한데 GPS가 없어요. 구하고 싶어도 이거 뭐 유라이브 회사에서 전화해도 재고가 없어요. 솔드아웃이에요 완전히. GPS가 있어도 그 제가 포트로에 장착했던 LX3 같이 안전운전 도움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겸용으로 산 거예요. 얘가 GPS 연결해서 실제 GPS 속도하고 그거를 차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고속도로 다닐 수 있으니까 하이패스 건전지 타입으로 만들었고요. 이쪽 사이드 이쪽 창문에는 썬팅을 해줬어요. 그리고 앞유리는 썬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블랙박스 장착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썬팅을 했습니다. 똑같은 15%짜리래요. 근데 이게 좀 어두워요. 사이드가 좀 위험하긴 한데 밤에 운전할 때 좀 어둡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15%짜리로 하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중국산의 첫 번째 오류입니다. 차 내부 디스플레이나 이런 거는 다 국산화가 돼 있어요. 예, 중국 그 지리자동차에 이 비슷한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스타렉스처럼 생겼고 이 차는 스타리아 분위기가 나는 그런 정도의 차다 보니까 거의 뭐 운전석 이쪽 라인 조수석 라인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뭐 에어백부터 해서 디스플레이 큰 것도 있죠. 티맵으로 해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OS를 선택을 했고요. 문제는 주 배터리에서 플러스트나 이런 주행 가는 거리 이 모니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센서가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첫 번째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보실 때 주행 가는 거리를 믿지 마시고 계기판 클러스트를 보시면 왼쪽으로 배터리 잔량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 잔량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 차를 운행한 지 이제 한 달이 다 돼 갔으니까 이거 한 달 사용 리뷰로 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주행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디스플레이의 내비게이션은 진짜 최고예요. 티맵 거의 경로나 이런 거는 진짜 잘 찾아요. GPS 있지, LTE망으로 해서 인터넷이 되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지금 100% 업데이트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추후에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카플레이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제 이 안드로이드 폰 이게 SK 여기에 있는 티맵하고 약간 달라요. 다른데 오히려 차에 있는 티맵이 오히려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에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는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이 차는 특이하게 이게 약간 굴곡이 있나봐요. 굴곡이 있어서 그런지 이 천장에 있는 게 다 앞유리로 쏟아져요. 내리막길을 간다던가 주행 중에 브레이크를 이제 잡아서 이렇게 앞으로 딱 하는데 위에 있던 물들이 앞으로 훅 쏟아져. 폭포수 같이. 지난번에 폭우 내렸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앞에 시야가 안 보여요. 티맵 추천 무료 드론 고속도로 우선 쭉 나옵니다. 그냥 저는 티맵 추천으로 해서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출발 준비됐습니다. 이제 출발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1% 달았어요. 99%인데 아직 300km 주행 가능하다. 그리고 트립을 보시면 아직 출발하지 않은 상태예요. 자, 후진 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핸들 되게 가볍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제자리에서 하거나 하다 보는데 이 핸들 조정을, 와, 이거 고급 차에나 있는 이런 거가 있어. 이거, 와, 이거 대단해. 자기가 핸들을 얼마큼 꺾었고 수평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와, 이거 봐. 오, 이렇게 돼 있어. 오, 그다음에 기아 전진 넣고 이제 출발해 볼게요. 이 차가 조금 어색한 게 창문은 넓은데 와이퍼가 작은 것 같아. 제 시야각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거든요. 여기다 보니까 이 시야각대로 보면, 여기 보시면 발스 코팅을 뿌렸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뿌렸는데도 와이퍼 기준으로만 닦이다 보니까 이게 물이 좀 내려가기는 하는데 좀 시야각이 가려지고 유막 현상이 일어나서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워셔액 양이 적게 나와요. 자, 출발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아,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좋다. 저는 이제 안전운전 도우미라는 걸로 해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구매한 거는 내비를 끄고 사용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아는 길이라도 딴 생각하다 보면은 속도 제한을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전기차가 조용하다 보니까. 전방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와, 귀여워. 이거 원래 티맵에는 안 나오는 소리인데, 이 차에 있는 티맵은 귀엽게 나와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소리가 조용하죠. 이 차가 방음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또 모터하고 감속기 소리 나겠네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모터하고 감속기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 왜 그런가 했더니 포트로는 전륜이고 이 차 세아벤은 후륜입니다. 그다음에 타이어는 이거는 뭐 스틸 깡통 휠이라고 하죠, 일명. 그러다 보니까 노면에 대한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방음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잘 들려요. 93% 정도 되니까 이제서야 299km, 1km 줄었어. 아니, 이거 진짜 재밌는데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핸들이 부드러웠다가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고속 주행을 조금씩 이렇게 주행 거리가 하다 보니까 핸들이 묵직해졌어요. 요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에코 모드로 시작을 할 때는 속도 외에도 출발할 때 악셀을 밟을 때 에코 모드로 하면은 급출발이 안 되고 서서히 출발하는 게, 요게 또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일반 모드냐 아니면 파워 모드냐에 따라서 악셀에 대한, 이게 눌림에 대한 게 확실히 달라집니다. 평상시는 에코 모드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는 게. 자, 계기판 클러스터 보세요. 자, 공기압 등이 들어왔어요. 공기압 등이. 이거 구매한 지 이제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간혹가다 이런 증상이 들리니까, 근데 뭐 지금 점검하러 가는 거니까 이거를 확실히 알아보는 겁니다. 세아벤 본사 겸 안양 에이스 센터로 왔습니다. 저 모빌리티 네트워크스. 자, 원주에서 여기 안양까지 106.7, 배터리는 63%, 남은 주행거리가 203km래. 요게 의심스러워요. 공기압에 대해서 이거를 물어보니까 A센터에서는 역시 중국산 TPMS 장치가 기본적으로 이제 의무화 됐잖아요. 이 차는 바퀴 좌우, 뒷바퀴 좌우 몇 프로 그거 기능은 없어요. 이 TPMS를 인식을 하는 와중에서 이게 약간의 뭐 방지턱을 크게 넘는다던가, 뭐 약간의 뭐 도로로 주행하다 보면 파인데이 같은데 뭐 아니면 울룩불룩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서 공기압 경고등이 뜨는 거예요. 근데 실제 서비스 센터에서 공기압 측정을 하니까 정상인 거예요. 이거 왜 나타나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센서가 문제다
말 그대로 여기 계기판 디스플레이 운전석 여기는 거의 승용차 분위기처럼 나오고 있으니까는 여기는 국산화가 돼 있고 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국산 아이디겠죠. 예, 그런 게 한 10%고 나머지는 다 중국 부품이에요. 센서가 오류가 있대요. 그 다음에 주행거리도 센서의 오류 때문에 주행거리가 특이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대기업 차라던가 호트로 P250 이거는 정확해요. 겨울을 제외하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 113km 회생제동을 잘해서 평범하게 하다면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124km까지 기록했다고 한 번 충전으로. 대기업 차들도 마찬가지로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과하다라는 거예요. 다음 영상 보세요.